다음 매치업은 지난 스토브리그에서 가장 뜨거웠던 두 팀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롯데자이언츠와 두산 베어스인데요. 바로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고메타를 쓴 라이온킹입니다. 곰탈라. 곰탈라? 네, 곰탈라. 네. 뭐 리그는 다르지만 미국에서도 코치를 하지 않고 감독을 해서 성공한 감독들이 있습니다. 뭐 우승까지는 아니지만 네. 힌치 감독도 사실 마찬가지고 디트로이트. 그리고 지금 뉴욕 양키스 에런 문 감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런 문 감독 같은 경우는 해설을 하다가 바로 감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승엽 감독도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커버할 수 있는 부분들이 결국에 이제 뭐 선배지만 또 감독 출신의 김한수 코치를 이제 수석으로 썼고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베테랑 코치들을 좀 많이 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혹여나 그런 어떤 경험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을 이제 이런 코치진들이 좀 채울 수 있는.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신인 감독이고 진짜 현장을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전체적인 팬이나 야구인들이 봤을 때 그렇게 불안감이 조금 덜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맞아요. 뭐 감독이 벤치에서 게임을 운영하다 보면 경기 초반, 경기 중반, 경기 후반이 다르거든요. 네. 특히 타이트하게 게임이 이어지면 굉장히 짧은 시간에 어떤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오거든요. 그랬을 때 옆에서 누가 있느냐 아니면 뒤쪽에서 감독님 이런 게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큰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석 코치 그다음에 뭐 메인 투수 코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직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옆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잘못됐을 때 그런 말을 해줄 수 있을 때 바로 잡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김한수 수석 코치가 경험도 많고 또 그렇기 때문에 워낙 또 둘이 또 친하고 하기 때문에 저는 잘 맞는 선택이었다고 보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선수들이 되게 좋아하는 코치들이 있어요. 네네. 근데 두산을 보면 올 시즌에 이제 고토 코치가 다시 또 돌아왔고요. 워낙 또 이 두산 베어스가 타격이 좋았을 때 선수들이 고토 코치에 대한 이 신뢰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왔고 또 조성환 코치도 굉장히 많이 선수들이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코치들을 영입함으로써 이 선수들과 사실 이 코칭 스태프와의 거리를 두지 않고 뭔가 친밀하면서 편안한 느낌을 주려고 했던 게 오히려 두산 베어스는 좋은 좀 코치 선임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그것도 그래요. 누가 만약에 현역 때 운동 많이 안 했던 코치가 운동시키면 뭐야 자기는 안 해놓고 막 이런 반발심이 생기는데 이승엽 감독은 워낙 성적도 뛰어났지만 또 안 보이는 것으로 연습량도 엄청나게 가져갔던 감독이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다 납득하고 잘 따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보더라인에 들어오는 공은 무조건 배트를 내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저도 인터뷰를 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확실히 이승엽 감독 효과가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만큼 믿는 구석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받아온 게 좀 크거든요, 두산 선수들이. 그러다가 이제 본인이 스스로 뭔가를 하려다가 어떤 그런 경기력이 또 잘못 나올 수 있는 어떤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 그 경기 초반에 벤치와 선수의 어떤 그런 호흡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또 초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야구를 또 잘했던 선수잖아요. 야잘잘, 감잘잘. 감독은 잘하는 사람이 잘한다. 라임 진짜 가능성. 좋다. 라임 좋아요. 다음 키워드 바로 확인해 볼게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바로 웰컴백 양 사장입니다. 네, 사장님 다시 돌아오셨어요. 네. 양 사장 아닌데 그럼요. 양 회장인데. 아, 양 회장. 예. 양 회장. 확실히 양의지는 양의지다. 또 이번 WBC 안에서 대표팀에서는 약한 모습을 항상 보였던 양의지 선수가 사실 양의지 선수는 리액션이 잘 없잖아요. 네. 근데 그만큼 좋아하고 환호하는 모습들이 또 양의지 효과가 분명히 나타날 거라 보고요. 또 두산 베어스 안에서는 어린 선수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확실히 양의지 선수가 잡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두산은 감독이 2명 바뀌었다고 할 수 있어요. 진짜 감독이 바뀌었고 네. 그라운드의 감독이 바뀐 거죠. 양희 선수가 이 포수에 앉으면서 지금 두산이 보면은 이제 곽빈 선수, 정철원 선수, 또 박신지, 뭐 이병헌 그런 선수들이 어린 선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양희 선수가 제가 같이 배터리를 해본 입장에서는 정말 이 타자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볼 배합을 내기 때문에 많은 저는 이 두산에서는 상승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변수는 뭐냐? 4년 전 양의지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 4년 전에 양의지는 전성기 시절을 전성기 구간을 보냈고 그게 그라운드에서 그대로 성적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양의지는 이제 37이란 말이에요.
6년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제는 타자로서 어떤 한풀 꺾인 듯한 느낌이 올 시기거든요. 6년 계약 중에 한 4년 정도는 타자로서는 충분히 자기가 보여줬던 거 다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양의지 선수한테 원하는 거는 그러니까 공수를 다 겸비한 네, 네. 맞아요. 과연 이 세월을 거스를 수 있는 성적을 낼 수 있을지 에이징 커브를 스스로 거부할 수 있을지 네.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한 거죠. 그게 결국에는 NC에서 양의지 선수가 진짜 공수에 걸쳐서 MVP급 활약을 할 때는 김태군이라는 정말 그렇죠. 주전급 그러니까 주전에 못지않은 포수가 있었잖아요. 두산에서 또 박세혁 선수가 있었고. 맞아요. 네. 박세혁 선수가 그전에 네. 또 있었었고 네. 그런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포수 양의지냐 지명타자 양의지냐 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장승현 선수가 뭐 한때는 뭐 공격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시즌을 끌고 가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제2의 포수인 장승현, 안성한 이 선수들이 어떻게 어떤 그 144경기의 양의지의 어떤 체력적인 부분을 도와줄 거냐. 뭐 이런 것도 숙제죠. 네. 두산의 굵직한 변화를 통해서 이 새 시즌 전력에 대한 예측을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롯데는 어떨지 또 다음 키워드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직의 가을은 올까입니다. 일단 실루엣이 3명의 선수가 보이는데요. 한현희, 노진혁, 유강남. 네. 너무 날렵하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홍상수, 안건수 뭐 이런 선수들 아니에요. 홍상수, 안건수, 신정남?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데. 롯데는 굉장히 공격적으로는 굉장히 강한 팀이지만 어떤 그런 투수력에 조금 뭐 좀 기복이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었는데 유강남이 롯데로 이적을 했다?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경기 후반 필승조 또는 뭐 클로저 이런 선수들 굉장히 낮은 공을 많이 던지는 투수들인데 그 전까지는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던졌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유강남이라는 프레임을 낮은 쪽에 가장 잘하는 프레임을 갖고 있는 유강남이 포수에 있다? 그럼 아마 벤치의 생각이나 투수진의 생각이 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유강남 선수 얘기도 많이 나왔지만 내야수가 20홈런 이상을 쳐주는 것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하이 타선이 좀 많이 약했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유강남과 노진혁이 들어감으로써 상위 타선과 연결고리가 된다면 충분히 시너지 효과를 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노진혁 선수가 그라운드 사령관이 돼줘야겠죠. 뭐 안치홍 선수가 기존에 이렇게 준비는 잘 하고 있지만 이런 모습들을 녹아 내려간다면 확실히 좀 더 강해지겠죠. 뭐 제가 살 얘기해서는 좀 그렇지만 네, 저도 나름 관리를 한 겁니다. 이게 관리를 한 건데 이 한현희 선수 같은 경우는 마운드에서 살이 찌다 보니까 이 투구 밸런스가 좀 안 좋아 보이는 그런 느낌들을 받았고 체력적으로 예전 같지 않은 그런 느낌들을 것들.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본인이 그걸 깨닫고 살을 빼면서 절치부심했기 때문에 한현희 선수도 올 시즌 저는 예전에 그런 한현희 선수의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살을 뺀다고 야구를 잘하는 건 아니죠. 네. 네, 하지만 뭐 한현희 선수의 그 인터뷰도 많이 보면은 사실 좀 창피하긴 하더라고요. 내가 이때까지 왜 이렇게 열심히 안 했나, 내가 왜 이렇게 게을렀나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그러니까 스스로도 아마 그게 얼마나 창피한 인터뷰인지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 얼마나 어떤 마음가짐으로 올 시즌을 준비했다는 게 보인다는 거죠.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공이 좋아요. 네. 그래서 한현희 선수도 정말 그 20대 초반에 가졌던 그런 기대감들 뭐 그런 모습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네. 선수 구성이나 프론트가 워낙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발빠르게 움직여서 선수 구성은 엄청나게 좋아졌거든요. 근데 저는 이 시범 경기 때 하는 플레이를 보고 뭐 주루 플레이나 수비에서 뭔가 이 세밀함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지? 그냥 아무리 시범 경기 뭐 페넌트레이스 시즌이 들어갔을 때는 또 다르다고 해도 너무 어쨌든 주루나 수비에서 좀 허술한 모습이 보이니까 뭔가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냥 항상 원래 네. 롯데 같은 뭐, 그냥 성적이 나겠다, 올해는 나겠다, 뭔가 이런 믿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롯데도 그래도 좀 보완할 점이 많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만큼 내부에서도 그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걸 고쳐야 되는데 네. 이 고치는 기간이 너무 긴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팀이 강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고 뭔가 나사 하나 빠진 것 같고 그런 느낌들이 계속 드는 거예요. 이거부터 제가 봤을 때는 단단히 조일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적극 동의합니다. 아니 실제로 롯데 투수진이
뭐 포크볼도 많이 던지고 강한 공도 많이 던지고 실제로 평균 자책점이 지난해 8인가 9위였어요. 네. 근데 수비 무관 평균 자책점 FIP가 2위인가 그랬어요. 네. 네. 그럼 결국에는 수비 때문에 평균 자책점을 엄청나게 지금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뭐 안팎으로 다 아는데 그게 계속 개선이 안 된다? 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문제가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가을이 올까잖아요. 네. 사실 우리가 이제 뭐 여러 팀들 얘기하지만 SSG, LG, 뭐 KT 정도는 거의 뭐 정배 정도를 놔야 되잖아요. 네. 거기에 그러면 키움을 안 넣을 거예요? 아. 쉽지 않죠. 네. 그럼 네 팀이고 이제 한 팀인데 두산은 갈 것 같고 롯데는 가야 되고 뭐 이러다 보면은 네. 사실 가을은 올까? 아. 쉬운 얘기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저도 그 작년 겨울부터 계속 이 바뀐 롯데를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성민우 단장이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방출 선수들을 굉장히 많이 영입을 많이 했습니다. 한 6명 정도 영입을 했거든요. 사실 베테랑들을. 그것도 그렇죠.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결정이었는데 뭔가 그러니까 시즌 끝나기 전에 플랜이 딱 짜였던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롯데를 작년 그 시즌 끝나고 방출 선수 영입할 때부터 계속 롯데를 한번 지켜봐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지켜봐라 롯데가 바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마지막에 그럼 포스트 시즌 진출하겠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으면 확답을 못 내리겠어요. 맞아요. 딱 지금 그 위치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롯데는. 이 또 롯데의 절치부심이 또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 마지막 키워드 살펴봅니다. 넥스트 DH라고 적혀 있습니다. 밖에서 신나가지고 날뛰고 있는데 아 날뛰고 있어요. 지금 밖에서 아주 언제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 날뛰고 있는데 저는 한동희 선수가 뭐 지금은 당연히 뭐 이대호 선수의 그 퍼포먼스를 따라갈 수는 없지만 네. 뭐 충분히 앞으로도 가능성 있을 것 같은 충분한 파워와 또 특히나 이제 수비에서의 조금만 더 능력을 보여주면 충분히 포스 이대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대호 선수가 은퇴하고 나서 저는 꽃을 피울 수도 있다고 봐요. 오. 한동희 선수도 이제는 이제 나올 때가 됐죠. 예, 이게 팀으로 보면 그러니까 좋은 성적을 냈던 이대호 선수가 이제 빠진 부분은 분명히 공격력 약화로 이어질 수가 있죠. 네. 그런데 롯데 자이언츠라는 팀 자체는 이대호 선수가 없더라도 공격력이 어느 정도는 받쳐주는 팀입니다. 중상위권에 배치가 된 팀이에요. 그러면 떠난 선수에 대한 아쉬움을 계속 이야기할 게 아니라 네. 과연 이 지명타자 자리를 다른 팀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오히려 이대호 선수가 빠진 부분이 롯데 타선에서는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저는 합니다. 네. 이렇게 운영이 좀 유연해지면 선수들에게도 충분히 도움이 되죠. 어린 선수들이 한 명씩 튀어나와야 되거든요. 난세 영웅이 나와야 되는데 롯데 자이언츠 안에서는 뭐 윤동희 선수와 또 슈퍼루키 김민석 선수도 있고 눈에서 초롱초롱 눈빛 나는 황성빈 선수가 있더라고요. 정말 이 간절함이 보이는데 네. 센터라인에 황성빈 선수가 들어간다면 정말 좋은 효과가 나타날 거 보여지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이제 채워줘야겠죠. 오키나와에서 이제 전준우 선수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고승민 선수 진짜 한번 기대를 해봐라. 선배님. 딱 진짜 단호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왜 뭐가 좋아졌는데 했더니 뭐 훈련 뭐 자세라 이런 거는 사실 얘기도 않고 기술적으로 굉장히 많은 성장을 만들어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딱 그 롯데 그 연습 경기를 보는데 고승민 선수가 좌측에 라인 드라이브 타구를 딱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느낌이 이 전준우가 했던 얘기가 이게 허언이 아닌데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고승민 선수를 또 만나서 이야기 나눴죠. 자신감이 철철 넘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자신감이 넘친다는 건 결국 본인이 겨울에 준비를 잘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생각을 했을 때 롯데 타선은 뭐 김민석이 될 수도 있고 뭐 노진영 뭐 이거랑 다 될 수 있지만 그래도 고승민, 저는 고승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뭐 각자의 다른 또 절박한 마음으로 또 반등하는 새 시즌을 기대하고 있는 두 팀인데요. 그렇다면 이 개막전에서 롯데와 두산과 롯데 중에 어느 팀이 또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는지 저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두산. 롯데도 들렸어요. 두산이 컸는데. 기존에 있는 선수들이 젊은 선수들이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 많고 뭐 양석환 선수라든지 뭐 김지한 선수도 좋아지고 있고 허경민, 정수빈 뭐 타선도 좋고 이승엽 감독의 뭐 효과라고 봐야 되나 뭐 그런 걸 보는데 저는 이 시범 경기 때 두산 베어스 베테랑 선수들의 표정에서 느꼈어요.
그 지난 시즌과는 완전히 다른 그 베테랑 선수들의 표정. 이게 이제 반대로 생각되면 네. 이 선수들의 지나친 부담감 또 새로운 감독한테 특히 이승엽이라는 우리나라 최고의 스타의 첫 승을 빨리 해주고 싶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면 첫 승을 좀 늦게 하는 감독들을 좀 자주 봤어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조금 이승엽 감독의 첫 승이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 네, 이 반등을 꿈꾸는 두 팀이 또 첫 출발을 어떻게 가져갈지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